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가 꽤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가져왔죠.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스크립트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한 기업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체스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텍스트가 신임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의 발췌본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평소에 재무제표나 실적 발표 기사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발표문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읽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복잡한 재무지표와 전망치 속에 기업의 2026년 핵심 전략, 그리고 AI 투자 방향성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표면에 드러난 숫자에만 매몰되는 거거든요.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내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하는 1차원적인 결과값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 왓이 아니라 Y를 보자는 거군요. 네, 무미건조해 보이는 회계 용어들 사이에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치열한 전략과 과감한 베팅이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 노트에도 그 베팅의 흔적들이 곳곳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자료의 첫 부분, 새롭게 합류한 신임 CFO의 인사말부터 짚어보죠. 아주 인상적인 오프닝이었죠. 전임자인 맷 스카루파의 뒤를 이어서 루이스의 환영 속에 새 CFO가 합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어조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며 강력한 재무 상태로 끝마쳤다. 이렇게 선언하듯 말하고 있잖아요. 회사의 튼튼한 금고 상황이 앞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는 걸 넌지시 깔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2026년에 거대한 청사진, 즉 가이던스를 쏟아냅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청취자분들을 위해 먼저 종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숫자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신임 CFO가 제시한 2026년 연간 전망을 보면 예약액은 10에서 12% 성장, 매출은 15에서 18% 성장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조정 에비타 마진은 약 25%로 설정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당장 코앞인 1분기 전망은 더 공격적입니다. 1분기 예약액은 11%, 매출은 무려 2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1분기 조정 에비타 마진은 25.5%로 가이드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문맥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이 숫자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신임 CFO는 이례적으로 주주서안에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포함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모델링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말이죠. 투명성을 아주 강력까지 어필한 겁니다. 사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세세한 지표까지 다 까발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유리한 숫자만 크게 포장하기 마련인데 왜 이 신임 CFO는 예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꾹꾹 눌러 담아서 시장에 던진 걸까요?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아주 다목적인 포석입니다. 첫째로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새로운 리더십의 선언이죠. 장부를 다 열어 보일 테니 당신들 예측 모델에 정확히 반영해라. 이런 자신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앞으로 전개될 2026년의 재무 흐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올해 이 회사는 마진율이 꽤 요동치는 시기를 겪게 되거든요. 만약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진이 뚝 떨어지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예 연초부터 우리의 지출 계획과 마진 궤적은 이러하다라고 아주 디테일한 지도를 미리 쥐어준 거죠.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놓은 셈이군요.
그런데 이 투명한 전망치를 들여다보다 보니 현재 상황과 전망치 사이에 흥미로운 모순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텍스트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분기 예약액이 이미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상회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1분기가 시작되자마자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며 질주하고 있다는 건데 정작 회사가 내놓은 연간 전망이나 앞으로의 태도는 매우 신중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시작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이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과거의 영광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 자료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를 봐야 합니다. 바로 힘든 기저효과 때문이죠. 아, 터프 컴페어라고 부르는 그거군요. 네, 작년 1분기의 상황을 텍스트에 나온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공 요인들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아주 강력했던 데드디오 캠페인이 있었고 가격 인상도 있었고요. 게다가 강력했던 광고 예약액에 에너지 출시까지 겹쳤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작년 1분기에 한꺼번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지간히 잘해서는 작년에 그 어마어마했던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급 성적표랑 지금 성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당하는 셈이네요. 그래서 회사는 새로운 가이던스 철학, 아주 영리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연말에 예약액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모델링하면서도 현재 투자에 대한 초기 수익은 매우 완만하게만 반영했다고 해요. 회사의 새로운 예측 방식을 칭찬할 만하네요. 사실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샌드베깅이라는 관행이 만연해 있잖아요. 일부러 전망치를 낮게 잡아두고 나중에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는 방식이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과거 이 회사가 보여주었던 방식과 확실하게 결별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철학은 가이던스와 실제 실적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무조건 낮게 부르고 높게 달성하는 얄팍한 방식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군요. 보다 정확한 예측을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굉장히 성숙한 의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의 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매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서 1분기 매출이 25% 성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높은 수치죠. 그런데 연간 매출 성장 목표는 15에서 18%입니다. 시작을 25%로 끊었는데 연말 평균을 15에서 18%로 맞추려면 산술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의 매출 성장은 가이던스 하단보다도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CFO 역시 스크립트에서 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강력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비용과 AI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 매출 원가, 즉 COGS와 마진의 관계가 대체 어떻게 꼬여 있는 걸까요? 낮은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되는 진짜 이유가 스크립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AI 기능을 훨씬 더 많은 사용자 기반과 공유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일부 프리미엄 고객이 아니라 대중 전체에게 확장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최첨단 기능을 개발하면 비싼 요금제를 내는 소수에게만 제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백만 사용자에게 AI 기능을 풀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 증가가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서버 유지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마진율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건 이것이 단순한 비용 낭비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미래를 위한 베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R&D와 영업 및 마케팅, 즉 S&M 지출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뜻이잖아요. 2020년은 그야말로 투자의 해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2026년의 마진 흐름을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1분기 조정 에비타 마진은 25.5%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높죠?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되는 2분기에는 약 3%포인트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선이 훅 꺾이는 거네요. 롤러코스터처럼요. 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연말인 4분기로 갈수록 개선되어서 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세밀한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요. 마진이 푹 꺼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거대한 롤러코스터 궤적이네요. 자,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말미에 아주 강력한 재무적 신호가 등장하거든요. 네.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죠.
이사회가 최대 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앞뒤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한쪽에선 R&D와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익률이 떨어질 걸 하면서 동시에 4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들이겠다뇨? 얼핏 보면 모순 같지만 이게 바로 훌륭한 자본 배분 원칙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CFO가 직접 인용한 표현이죠. 돈을 물수대 쓰면서 주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R&D와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건 회사의 현금 창출력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늘어나서 마진이 줄어드는 건 전략적인 선택일 뿐 우리 금고는 이중 플레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탄탄하다는 걸 시장에 과시하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 사이클 한가운데에서도 주주 한원을 챙기는 밸런스, 정말 압도적인 자신감이네요. 맞습니다. 자, 활기차게 오늘 심층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임 CFO의 선언처럼 이 회사의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시장 기회를 성취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해, 파운데이셔널 이어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발표를 볼 때 단순히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오를까를 넘어서서 왜 이렇게 비용 지출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주 환원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지 그 구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학습자가 되는 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이익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AI 기능을 폭발적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AI는 더 이상 기업의 프리미엄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두에게 AI를 쥐어주었을 때 그 플랫폼이 얻게 될 장기적인 데이트와 충성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새롭고 깊이 있는 지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응원합니다.